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번 시즌 10에서 여성의 눈으로 읽는 성서, 그래서 이제 다큐 은혜와 함께하는 성서 여행, 페미안 성서 여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희가 구약 성서 안에서, 난 또 신약 성서 안에서, 성경 안에서, 제가 자꾸 전공이 이제 구약이다 보니까 자꾸 구약 성서라고 얘기하는데, 성경 안에서 경계를 넘는 여성, 또는 금기에 도전하는 여성에 대해서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경 안에서 경계를 넘는 여성, 금기에 도전하는 여성 누가 있을까요? 굉장히 많이 있죠. 네. 성경에 나오는 여성들이 대부분 다 경계를 넘고 금기를 넘는 여성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기록이 될 수 있었겠죠. 그렇죠. 남자들 그렇죠. 사이에서. 그렇죠. 네. 그 대표적인 사람이라면 우리가 오해하고 있었던 또 다른 여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그 에스더와 비교되는 와스디? 네, 맞아요. 그분은 어떤 분이었나요?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해석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사실은 에스더라고 하면은 저희들이 모르드게 삼촌의 명과 함께 그리고 이제 유대 민족을 구한 여성으로 저희가 알고 있잖아요. 사실 이제 이 얘기를 저는 신약인데도 불구하고 해야 돼서 네. 아니요, 성경 이야기 다 똑같죠. 네, 선생님들께서 보충을 해주시고 저는 이제 잘 모르지만 그래도 한번 또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그 에스더라고 하면 굉장히 순전적이고 그리고 이제 민족을 구한 여성으로 이제 알고 있지만 와스디 같은 경우에는 에스더와 반대가 되는 그리고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데 필연적으로 왕후 와스디의 폐위 사건이 이제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흥미로운 거는 에스더기 1장을 쭉 읽어보면 어떻게 폐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굉장히 상세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역할을 이제 쭉 한번 따라가다 보면요.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완성이 되고 한 3년에 걸쳐서 이제 있었을 때 수산궁에서 아하수에로 왕이 이 3년째 되는 해를 기념을 하면서 엄청나게 큰 호화로운 연회를 베풀게 돼요. 근데 이 호화로운 연회에 각 장수뿐만 아니라 지방 귀족들 그리고 또 총독들을 불러놔 놓고 180일 무려 6개월에 이르는 연회를 베풀게 돼요. 근데 흥미로운 거는 이러한 연회가 갖고 있는 상징성이 네. 단순히 중앙 집권적인 어떤 정책적인 결정 과정이라든가 전쟁이라든가 이거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인 그 지방의 어떤 세력들을 모으는 규합하는데 효과적인 전략 정치가 정치적인 될 수 의도가 있다라고 있었다. 하는 예, 그런 것이죠. 부의 과시, 권력의 그렇지, 과시. 그렇지. 네. 근데 재밌는 거는 이러한 1차적으로 호화로운 연애 뒤에 이제는 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챙겨야 되겠다 하고 국내에 있는 사람들을 7일 동안 모아서 호화로운 잔치를 또 더 추가로 베푸는데요. 바로 여기서 사건이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건이 시작되는데 왕의 연회만큼이나 왕후도 그 귀족과 총독들의 부인을 불러다 놓고 그 연회를 베풀게 되는데요. 궁밖의 민심이라든가 정치 지도자들의 연대라든가 충성도를 가늠하는 자리가 바로 이런 연회의 자리가 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와스디 왕후도 이렇게 연회 이상으로 왕만큼이나 배려하고 준비하고 내정을 정비하는 그런 왕후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문제는 연회 마지막 날에 아하수에로 왕이 4시 7명을 시켜서 자신의 부인의 미모를 뽐내고자 하는 그 욕심 때문에 문제가 불거진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었어요. 네.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이제 저희가 와스디 하면은 어떤 이미지 갖고 계세요, 선생님들? 그 뭐 왕의 명령을 듣지 않아가지고 말하자면 폐위된 네. 예, 그런 비극의 비운의 왕후 뭐 이렇게 우리가 보통은 알고 있잖아요. 네, 그죠? 네, 맞습니다. 근데 여성의 시각으로 보면은 그 와스디에 대해서도 또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맞아요. 네. 사실 와스디가 왕후가 되는 그 과정을 저희가 역사적인 배경을 좀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랍비 문헌의 일종인 미드라시에 따르면 와스디는 바벨론 제국이 느부갓네살의 손녀이자 벨사살의 딸이다라고 등장을 해요. 네. 그리고 이렇게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졌을 때 이 페르시아 제국의 그 왕이 패망국인 그 바벨론의 왕족의 딸과 자신의 승자인 페르시아 제국의 그 왕의 아들과 정략 결혼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정략 결혼 안에서 와스티도 어떻게 보면은 그 정략 결혼의 희생자라고 그렇죠. 볼 수 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으로서 연애를 베풀고 내정을 관리하고 정비하는 일에 정말로 몸소 열심히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도 앞에서 본 것처럼 아하수에로 왕이 내시들을 시켜서 모든 어떤 귀족들이라든가 자신의 어떤 그 지도자들이 있는 앞에서 자기 부인을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여주고 싶은 그러한 어떤 욕망을 이제 불러일으키는데요. 바로 이러한 점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 라고 한다면 이렇게 남성 총독들과 귀족들 앞에서 정비를 하고 딱 갔을 때 사실 그녀의 육체는 찬양받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성적인 대상야의 그렇죠. 존재로 네. 전락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욕망으로 가득 찬 당대 남자들의 시선을 받아야 되는 작업이기도 하고 또 한 번은 이제 왕의 위대함을 인증받는 과정이기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와스티는 외관만 왕후일 뿐이지 바로 이렇게 남자들의 주흥을 올리기 위한 성적 대상이 되는 그런 과정으로 이제 나타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와스티가 나는 그러한 자리에 나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절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나가고 싶지 않다, 거절할 수 있을 만한 네, 거절의 맞아요. 말을 한 그런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페미니스트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네. 성적 자기 결정권이 분명하게 나타낼 수 있었던 그런 여성. 거기 분명히 주흥이 이렇다라고 표현이 돼 있으니까 술 술 취해서 취해서. 그러니까 술 취한 남자들 사이에서 가가지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여자들이 지금 있나요? 사실은 그렇죠. 지금은 없죠. 네. 지금도 없고 그 당시에도 여성들이 그러니까 그 다 여자는 똑같이 사실은 굉장히 큰 용기를 낸 거. 네, 똑같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자신의 수치가 그다음에 모욕감이 들었을 텐데 그것을 거절한다라는 것은 대단한 용기를 가지고 자신이 그런 수치를 당하지 않겠다 이런 거잖아요. 네, 그렇게 말씀하신 게 정말 맞는 게요. 19세기의 캐디 스탠턴이라고 하는 여신학자는 이러한 에스더기를 주석을 하면서 와스티를 어떤 방식으로 다르게 접근을 했냐면요. 바로 와스티야말로 왕으로서의 위엄을 지킨 여성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녀는 자신을 존중할 줄 알고 그다음에 당대의 페미니스트였다라고까지도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와스티에 대해서 그 남편 말을 잘 안 듣다가 그렇죠. 안 듣다가 쫓겨난 여자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데 또 다른 시각에서 본다면 사실은 그 여러 정치적 역사적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또 다른 희생을 당한 그런 여성으로 볼 수 있고 또 자신이 굉장히 주체적으로 독립적으로 행동하고 사고하고 또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존엄을 지키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표위된 여성으로. 근데 봐야 재밌는 되죠. 거는요, 그 1장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이제 왕비가 나오지 않은 거에 대해서 자신의 가장 친밀한 그런 어떤 그 신하한테 물어봐요. 근데 그 신하가 하는 말이 굉장히 독특해요. 어떻게 나오냐면 그 신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왕후의 행위를 왕께서 제대로 혼내지 않으면 그 귀족들이라든가 나라의 어떤 백성의 부인들이 보고 고스란히 따라 할 테니 남편을 무시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왕후를 폐위를 시키십시오. 법을 변개해서까지도 폐위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참 못났다. 아니 거기다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냐면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왕의 신하들이 화가 나서 맞아. 왕위도 위태로울 것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네, 해요. 맞아요. 왕의 권위 세우려고 말이지. 그러니까는 여자가 한번 왕 말 안 들었다고 왕권까지도 반역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막 하는 이 과장됨? 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이제 외모를 믿고 교만하고 정치 권력이 있는 여성으로 굉장히 오독되고 있는 와스티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 행간을 잘 읽어보면은 남성에게 불순종한 대가로 비극적으로 피해가 된 여성으로 우리는 이제 살펴볼 수가 있죠. 그러나 시각을 조금만 달리하면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고 여기에 대해서 자기가 성적 수치심이라든가 불평등한 어떤 상황에 있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거절할 줄 아는, 다시 말해서 금기를 넘어서는 여성으로서 우리는 와스티를 평가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사실은 성경에서 오해하고 있었고 또 잘 모르고 있었고 또 왜곡돼서 이해하고 있었던 그런 여성을 그러니까 여성의 관점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보니까 또 그 와스티를 또 새롭게 또 다르게
평가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 하나는 이게 아까도 누구와 동일시하느냐의 문제인데 네. 왜 남성들이 왜 페르시아 궁전, 그러니까 페르시아는 이방이잖아요.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대상인데 왜 페르시아 왕들과 신하들과 동조를 하는지 거기에 공감을 하는지 그 해석도 잘못이 된 해석이라는 기독교 거죠. 여성들은 에스더랑 자기랑 동일시하는 그게 거잖아. 너무나 익숙한 상황. 네. 그러니까 남성은 남성에게만 그냥 그 상황이 어떤지 모르고 남성은 남성에게만 동일시하고 여성은 여성에게만 동일시하는 이런 것도 조금은 문제가 있고 왜 저자가 페르시아 궁전에서 와스티가 그렇게 쫓겨나는 과정을 자세히 적었는가. 그렇지. 이거는 분명히 조롱과 과장이 섞여 있는 거거든요. 음. 그런 관점을 행간을 안 읽고 그냥 단순하게 남자가 말한 걸 여자가 안 들어서 쫓겨났다. 이렇게 표면적으로 읽는 건 너무 단편화되고 간단하게 그런 읽는 점에서 것 같아요. 보면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남성들의 연대를 여성이 어떻게 거절하고 그렇지. 금기를 넘어섰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예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재밌어요. 다음 시간에 또 기대가 되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회 언니 페미토크. 페미토크 구독과 좋아요